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천당 제약, 한 번째 움직였다, 다시 조정 보였다, 다시 또 반등했다, 다시 조정 보였다, 다시 상승하면서 현재는 이제 강하게 이제 매물대를 현재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7월 2일 오늘 나왔던 이슈네요.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캐나다 보건부 최종 허가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자 눈으로는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고요. 귀로는 제가 설명한 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누르세요. 그러면은 보통 샵이라고 얘기하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그 해시태그를 눈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귀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지난 6월 26일 자사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BRN PFS가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최종 허가 났음을 파트너사를 통해서 통보받았고 밝혔다. 동사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수출 물량을 선적해 이달부터 해외 시장에서 처음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러한 공지한 바 있다. 동사는 올해 하반기 한 개 국가가 수출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물량이 국내 연간 판매량 약 17만 개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사의 관계자는 나머지 지역들의 올해 수출 물량도 확정이 돼 제품 생산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발 관세 부과 정책이 이제 아직까지 계속 녹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제약 관련돼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제약이, 그러니까 약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관세 부과 정책을 좀 펼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걸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고, 그다음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비싸게 만들면서 내수를 상당히 강화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약 관련된 모멘텀은 관련된 불확실성은 어찌 보면은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악재가 노출되면 이제 더 이상 악재로서의 가치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이 오히려 나오면 그때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오히려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 관세 부과 정책 관련된 제약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조정 났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상승했었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강하게 상승한 이후로 조정이 나왔다. 다시 상승, 다시 조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이제 음영이 들어간 걸 표시해 줬는데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점점 줄어든다 보시면 됐습니다. 어떻죠? 이렇게 고점을 계속 점점 크기가 계속 작아지잖아요. 자, 동그라미 된 표시가 된 게 어떻습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다가 강한 상승 이후에 반락. 그 다음에 반등은 좀 더 작고 다시 반락은 좀 작아지는.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식 용어상으로는 현재 이걸 삼각수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은 위에서 누르는 힘과 저점 밑에서 위로 치받치려는 힘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게 바로 삼각수렴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어떻죠? 이렇게 점점 고점은 계속 내리고 저점은 계속 끌어올리면서 현재 삼각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그래서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 설정되는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대 상승하면서 15만 4,600원 정규시장에 마감됐습니다. 현재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대는 16만원, 그 위에 17만 5천원, 18만 5천원, 19만 5천원, 20만 5천원. 자, 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5천원 단위 끊어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저항대 참고하시고요.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지지 대 14만원, 그 밑에 13만원, 12만원, 11만원. 역시 만원대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저항대, 지지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60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3만 5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금투 최근에 팔고 있고 보험이 입질 들어있고 투신도 입질 들어있고 연기금은 최근에 순 매수, 사모펀드 현재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현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 투신, 사모펀드가 최근에 입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질 이후에 계속 순매수 유지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더라면 한 달 전에 175만 주, 최근에 201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26만 주, 한 달 사이에 26만 주,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에 26만 주 정도 대차거래가 증가됐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 이상 났던 날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더불어서 대차거래는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대차거래 공매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아직까지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5.1%대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 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용비율이 동사는 5.17%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 3조 5천억대입니다. 자, 코스피 102개 정도가 대략적으로 4조 원에서 4조 2천억 정도, 이 4조에서 4조 2천억 원대 됩니다. 현재 동사 코스피 102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됐습니다. 코스닥 종목인데 무슨 코스피 100이냐 말씀하시겠지만은, 자, 코스피 100을 기준으로 코스닥 종목이라도 그 시총이 코스피 102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현재 37%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900억 원대에서 작년에 2,100억 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했죠. 하지만 영업이익 90억 원대에서 20억 원대로 다소 감소됐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10억 원대, 2분기 20억 원대, 3분기 때 소폭 적자들은 4분기 때도 소폭 적자했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억 원 대비 올해 7억 원, 작년보다는 그렇게 조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부채 비율과 유보율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40%대, 유보율은 2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다소 약합니다. EPS는 당기순이 적자에 따른 마이너스, BPS는 11,368원이 됐습니다. 현재 15만 4천원대입니다. 자, PBR 15배, 14배 원익입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동사는 아무래도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고요. 자,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3천당 제약 오늘 종가 15만 4,6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는데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매도 단가 모두 16만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무 건전성 점수상으로는 현재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인데 44.6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 건전성 아주 베스트, 최고로 좋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10 이상은 재무 건전성 베스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은 안과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 실험에 대한 캐나다 보건부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 관련돼 가지고 해외 시장 판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채는 49.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요. 수급 추세는 55.1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7만 5천원과 19만 5천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3만원과 11만원과 됐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실적은 주로 어디 나오냐? 자, 의약품 쪽에서 나오는데 안과 쪽에 이제 일단 모멘텀이 이제 대부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은 마지막 12전화했던 게 2023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율 40%대, 유보율은 2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옵투스 제약이 있죠. 의약품 제조하는 자회사, 그리고 나머지 금융투자업과 수출품목 인증 승인과 의약품 도매업, 그 다음에 관련된 수출 관련된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의 현재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삼천당 제약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